저는 오늘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 몰래 서랍을 열었다가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30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63세 주부였습니다. 결혼 30년 차, 슬아의 딸 하나.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다 5년 전 정년퇴직했고 저는 20년째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했어요. 정말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저는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부터 시작해서 서랍장까지. 남편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몇 권이 나왔어요. 뭐야,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정리하려고 한 권을 들어 올리는데 툭,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은행 통장. 이름은 남편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 8,347만 2천 원, 8,3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8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대체 뭐지?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들. 2015년 3월 입금 50만 원. 2015년 4월 입금 50만 원. 2015년 5월 입금 50만 원. 매달 똑같이 50만 원씩.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우리는 늘 빡빡하게 살았는데 제가 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번 돈. 그걸로 생활비 보태면서 조금만 더 아껴 쓰자. 던 남편이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대체 뭘 모르고 산 걸까? 그런데 통장 뒷면을 넘기는 순간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암호, 아니면 통장 뒷면. 거기에는 손글씨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010-4782-0000, 010-9234-0000, 010-5671-0000 전화번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들. 3월 50, 4월 50, 5월 50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번호지? 손이 더 떨렸습니다. 30년. 저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7에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알뜰하게 살자. 아이 잘 키우자. 그때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새 옷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세일할 때만 샀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집밥이 제일이야. 남편의 말.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행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저축해야지.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참았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당신도 좀 일해줄 수 있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동네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4시간 계산대에 앉아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20년.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8천만 원.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그런데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생각하면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돈이 나온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알고 있습니다.
정년 전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씩. 그럼 우리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들, 통장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빚쟁이? 사채업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이틀 후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따라가 보자. 남편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저는 남편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753번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동창회 모임 장소가 아닌데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남편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익숙한 듯 했습니다. 이 길을 여러 번 와본 것 같았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작은 한옥 앞이었습니다. 대문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제가 치렀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안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밥 짓는 소리, TV 소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야말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들어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들어오라고. 어차피 들킬 거였어. 남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작은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을. 시어머니였습니다. 김옥순, 제 시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장례를 치른. 하지만 거기 계셨습니다. 살아서 많이 아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셨습니다. 눈빛은 흐렸습니다. 저를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명해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뭐?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중증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들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 당신한테도 부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얻었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 혼자 모셔왔어. 혼자? 응. 형님들한테는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 당신한테는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했지.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월세 40만 원, 요양보호사 한 달에 80만 원, 병원비, 생활비. 남편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 그중에 50만 원은 저축하고 나머지는 내 퇴직금이랑 주말 알바로 벌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주말, 친구들 만난다, 던 주말, 등산 간다, 던 주말, 동창회 간다, 던 오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참 효자시네요. 저를 보며, 저를 며느리가 아닌 낯선 사람으로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외로움과 지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왔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들이 바로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어. 비용도 나눠서 내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셋을 혼자 키우셨어. 새벽 시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었어.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남편이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했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제가 아침잠이 많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엔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동창회 간다던 날은 여기 와서 어머니랑 저녁 먹고 산책시켜드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였던 거구나.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평일에 와주시거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 빼고는 내가 다 돌봐.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많이. 근데 할 수 있어. 내 어머니잖아.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 20년째 마트에서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거기에 치매 어머니까지 모시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리고 형님들한테도 말 못해. 형님들이 알면 돈 내라고 할 거야. 그럼 형제간에 싸움 나. 차라리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나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흐렸던 눈빛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어머니, 절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이야. 우리 며느리 순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항상 미안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켜서. 어머님, 너도 힘들었을 텐데. 마트에서 일하면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당신을 의심한 저예요. 다른 여자 있는 줄 알았어요. 통장 보고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 어떻게? 서랍 정리하다가 떨어졌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해가 시작됐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머님, 이제부터 저도 함께 돌볼게요. 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정말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가요. 버스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지. 30년 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으로.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두 분이다. 이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며느리예요. 순이라고 해요.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사장님 혼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모님이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날씨 좋은 날은 산책도 하시고, 밤에는요? 밤에 가끔 헤매세요. 집 나가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문 잠그고 주무셔야 해요. 이모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이런 밤들을 견뎌왔구나. 제가 앞으로 같이 돌볼게요. 사모님이 오시니까 좋네요. 둘이서 하면 훨씬 나아요. 이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으셨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식사 후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은 공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행복일 수도 있구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트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근무로 바꿨습니다. 오후에는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모님과 교대하면서요. 남편은 주말 알바를 줄였습니다. 이제 둘이서 하니까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알바만 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제 마트 급여가 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부부잖아요. 서로를 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셋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고맙구나. 너희 둘.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매일 오후 저는 그 집에 갔습니다. 이모님이 퇴근하시면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낯선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같이 간식을 먹었습니다. 같이 그냥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기억하지 못해도, 알아보지 못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되셨어. 형은 대학생, 동생은 고등학생.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선 행상을 하셨거든.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 오는 날도 등록금 벌려고 우리 셋밥 먹이려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버리겠어. 요양원에.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 통장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있던 그 통장.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모은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비, 치매는 언젠가 끝나잖아. 그때를 위해서 장례 비용이랑 납골당 비용, 그리고 형님들한테 줄 돈. 어머니 혼자 모신 거니까 유산은 형님들이 가져가야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30년을 살면서 저는 가족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가족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말, 남편의 피곤함, 남편의 침묵,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남편을 몰랐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도 저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힘들까봐,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혼자 감당했다는 걸.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이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머님 상태가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부터 식사를 못 하세요. 계속 주무시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남편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간다. 우리는 급히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온 걸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진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하루 이틀. 의사 선생님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이 형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1시간 후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큰형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머니를. 형님, 저는 남편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알았어. 다 알았어. 요양원에 안 계신다는 거. 내가 혼자 모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 우연히 봤어. 이 동네에서.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작은 형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비겁했어.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형님들 그리고 저.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쉬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아들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왔구나. 어머니, 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어머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모님도 오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님, 이모님이 울먹이셨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준비했구나. 형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은 내가 다 가져. 아니에요, 형님들. 남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나눠 가져요. 8천만 원. 3형제가 나눴습니다. 큰형님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납골당에 갑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요.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순이랑 저 행복해요. 저도 말합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비밀 통장, 그 8천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효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남편을 안 건 그때였습니다. 비밀 통장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 비밀의 의미를 알았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그때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라는 게 서로를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서로의 비밀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그게 부부구나.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